어두운 전장의 냄새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던 삼국의 말기. 한 남자의 단 한 번의 선택이 훗날 400년 동안 동북아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갈량의 평생 숙적이자 조위의 실질적 권력자로 떠오른 사마이는 요동을 지배하던 공손 가문을 멸문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바로 그날부터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은 결국 수나라와 당나라의 황제들까지 무릎 꿇게 만든 고구려라는 거대한 폭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충격적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사마이가 처음부터 거대한 야망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조 아래에서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충성스러운 책사처럼 행동했고, 조피와 조예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시대의 흐름을 살피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차갑고 오래된 칼날처럼 서늘했고, 판단은 늘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삼국이 혼란과 배신으로 뒤엉키는 동안 사마이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던 순간이 요동 공손 가문과의 대립이었습니다. 요동을 50년 가까이 지배한 공손 가문은 그 자체로 작은 나라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위의 신하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독립된 왕국이나 다름없었고, 북방 유목 세력과도 손을 잡으며 자신들의 영토를 지켜냈습니다. 이들은 고구려와 조위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동북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은 사마이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이는 요동이라는 지역이 단순히 변방이 아니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고구려의 팽창을 막는 최후의 벽이었고, 동시에 조위가 북방을 장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그 벽을 허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불길한 변화가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공소년의 오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예가 그에게 수도로 들어오라는 명을 내렸을 때, 공소년은 이를 단순한 호출이 아니라 자신의 몰락을 예고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은 그를 극단으로 밀어붙였고, 그는 결국 조위의 반기를 들며 스스로 왕을 칭했습니다. 그 한마디 선언이 수백 년의 역사를 바꾸는 도미노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공소년은 자신의 반란을 강화하기 위해 북방의 유목 세력과 손을 잡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순간 조위 조정은 공소년을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니라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이에게 내려진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요동을 정리하라. 그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라. 사마이는 그 명령을 자신의 야망과 자연스럽게 결합시켰습니다. 사마이는 요동을 향하면서도 단순히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손 가문이라는 50년의 역사를 뿌리째 뽑아 동북아 전체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그는 공소년군을 크게 무너뜨렸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공소년을 상곡 지역까지 몰아붙이며 숨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마이의 공격은 철저했고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물과 진흙은 전장을 지옥처럼 바꾸었고, 보급은 끊기고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철수하거나 협상을 시도했겠지만 사마이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며 진지를 구축하라고 명령했고, 군사들은 그의 명령 아래 움직였습니다. 그 침착함은 공소년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비가 멈추자 사마이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총공세를 내렸습니다. 공소년의 병력은 이미 지친 상태였고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공소년은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참혹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마이는 반란을 진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손 가문이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마이는 상곡 지역에서 공손 가문이 남자 7,000명을 모조리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손 가문에 충성했던 문무관리 2,000명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가문이 하룻밤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저한 멸문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를 견제하던 마지막 방패를 없애버린 순간이었고, 동북아의 판도는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손 가문이 무너진 날, 요동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거대한 파국의 전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50년 동안 요동을 지켜온 공손 가문이 사라지자 그동안 굳게 막혀있던 거대한 물줄기가 터져나오듯 고구려의 힘이 갑작스럽게 팽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손 가문이 사라지면서 만들어진 권력의 빈틈은 상상 이상으로 컸고, 고구려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내부적으로 군사력을 축적하고 있었지만 요동이라는 강력한 장벽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손 가문이 멸문 이후 그 장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고구려는 마치 억눌린 고무줄이 튕겨나가듯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이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사마이는 어딘가에서 이 거대한 변화를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동의 성곽들이 하나씩 고구려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북방 전체의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조이는 겉으로는 승리를 자축했지만 내부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동을 잃는 것은 단순히 땅의 손실이 아니라 북방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이조차도 이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괴물 같은 힘을 만들어낼지 완전히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구려는 요동을 거점으로 삼아 만주 지역 전체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들의 성곽은 단단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강했으며 전술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단순한 변방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공손 가문이 멸문이 단 하나의 문을 열었을 뿐인데 그 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국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나라와 진나라가 분열되고 남북의 왕조가 뒤이어 흥망을 반복하는 동안 고구려는 북방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선비족이나 돌궐과 손을 잡고 중원을 공격했고, 때로는 홀로 국경을 넘나들며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왕조들은 고구려를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라 언제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길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수나라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문제와 양제는 북방을 통일한 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들은 고구려를 정복하는 것이 천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야심은 고구려의 무자비한 방어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수나라의 대군은 차가운 만주의 겨울과 고구려의 장대한 성벽 앞에서 끝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수양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만의 병력을 3번이나 고구려로 보냈고 그때마다 처참한 패배만 돌아왔습니다.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고 장군들은 용맹을 잃었으며 제국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이 실패가 수나라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마이의 결정이 만든 첫 번째 그림자가 한 왕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등장하자 북방의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듯했지만 고구려라는 존재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거대한 벽처럼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당태종은 전장에서 패배를 모르는 사내로 불렸고 누구도 그의 이름 앞에서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구려 앞에서 생애 가장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당태종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요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이름이 완전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성벽은 여전히 견고했고 지형은 단군에게 불리했으며 방어 체계는 철저했습니다. 당태종조차 그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고구려의 힘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단군은 수없이 성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질 듯 버티고 있었고 고구려 병사들은 밤낮 없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지쳐가는 것은 단군뿐이었습니다. 당태종은 결국 철수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 패배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근원은 400년 전 사마이가 내린 단 하나의 명령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태종은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수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패배의 원인을 끝없이 분석했고, 고구려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당나라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드리워진 장벽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0년 전 공손 가문 멸문 이후 축적된 고구려의 체력과 세력, 그리고 끝없는 투지였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고구려 원정의 실패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군사들은 지쳐 있었고 보급로는 너무 길었으며 고구려의 지형은 지나치게 험했습니다. 하지만 당태종은 이 모든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구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동을 지키던 공손 가문이 사라지며 만들어진 구조적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공손 가문이 존재하던 시절, 고구려는 아무리 강성해도 중원으로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이 멸문된 후 고구려는 외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수백 년간 힘을 축적하며 동북의 최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당태종이 상대해야 했던 것은 단순한 적국이 아니라 400년 동안 진화해온 거대한 야수였습니다. 그는 결국 이 야수를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전히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내부에서도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강력한 영웅들이 떠나고 새로운 권력자들이 등장하며 왕실과 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쌓여갔습니다. 당나라가 다시 고구려를 노릴 기회는 이 틈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권력자 연개소문이 등장하면서 국력은 다시 한번 정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잔혹했지만 강력했고 고구려의 군사력은 다시 한번 만주의 산맥을 올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세 아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을 나누었고 그 틈에서 고구려 내부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고종은 이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당태종이 실패한 원정을 이어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의 죽음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단고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고구려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장기적인 병력 축적과 외교적 압박을 통해 고구려 주변을 하나씩 잠식해갔습니다. 그는 주변의 여러 세력을 회유하거나 굴복시키며 고구려의 동맹망을 무너뜨렸고 이어서 성을 하나씩 고립시키며 방어선을 붕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강력했지만 내부의 분열은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단고종은 그 약점을 정확히 찔렀고 전쟁은 점점 고구려에게 불리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대규모 원정군은 이전과 달리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단군은 더 이상 무모하게 공격하지 않았고 고구려의 방어선을 하나씩 분석하며 효율적으로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들도 이전과 같은 단단함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내부의 분열은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쳤고 고구려의 저항력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단군은 평양성에 도달했습니다. 고구려의 심장부에 대한 공격은 제국의 최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은 단단했지만 내부는 이미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단군은 성을 포위하며 점점 압박을 강하게 가했고 고구려는 이 포위를 끝내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100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강국의 성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668년, 결국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손 가문이 멸문 이후 시작된 동북의 거대한 갈등은 이 순간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결말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어진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은 사마이가 내렸던 단 하나의 선택, 요동의 공손 가문을 말살하는 그날에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그날, 만주의 바람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중원을 압박하던 거대한 군사국가가 무너졌지만
당나라 내부에서는 묘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 승리는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황제와 장군들은 사마이가 남긴 그림자의 무게를 다시 한번 곱씹고 있었습니다. 단고종은 고구려 정벌을 마무리하며 오랜 숙제를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당나라의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구려가 사라진 자리는 너무 컸고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세력 다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제국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주와 요동은 다시 수많은 세력이 몰려드는 전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말갈과 다른 북방 부족들은 고구려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충돌했고 당나라 역시 이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병력을 계속 투입해야 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단고종은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자신이 이룬 승리가 사마이의 결정에서 비롯된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손 가문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고구려가 이렇게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태종 역시 패배의 상처를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승리를 얻었지만 그 승리의 진짜 대가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사마이의 결단은 단기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당태종을 좌절시키며 동북아 전쟁사의 흐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냉혹한 판단은 조위의 북방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고구려라는 괴물을 해방시켜버린 셈이었습니다. 그 괴물은 400년 동안 제국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사마이가 공손 가문을 멸문시킨 날 그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처형을 명령한 상곡의 들판에서는 피냄새가 짙게 퍼졌고 수천 명이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피비린내 속에서 수백 년 뒤 일어날 전쟁의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그의 검은 단 하나의 가문을 지웠을 뿐이지만 그 여파는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파도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의 차가운 판단이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사마이가 내린 그 결정은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공손 가문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했고 조위의 잠재적 위협을 없앴지만 동시에 고구려라는 강대한 세력을 해방시켜 수나라와 당나라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짐을 남겼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에도 동북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여러 곳에서 저항을 일으켰고 말갈은 끊임없이 단군을 괴롭혔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무너뜨렸음에도 제국의 북동쪽 국경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마이의 결단은 고구려를 없애기는커녕 더 긴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마이의 후손들은 진나라를 세우며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들 역시 동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고 혼란의 시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사는 잔혹하게도 사마이가 남긴 그림자를 그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다시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가문을 일으켰지만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돌이켜보면 사마이의 공손 가문 멸문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북의 균형을 파괴한 시작점이었고 수나라의 참담한 패배와 당태종의 좌절 그리고 단고종의 마지막 전쟁까지 이어진 비극의 원천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승리가 400년의 혼란을 불러왔고 그 혼란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사마이의 선택은 단순히 하나의 가문을 지워버린 사건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해체한 첫 칼날이었습니다. 공손 가문이 존재하던 시절 고구려는 빠르게 성장할 수 없었고 중원 왕조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이 무너진 순간부터 고구려는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시작했고 그 비상은 제국들의 목을 짓누르는 거대한 그늘이 되었고 결국 수나라와 당나라를 연달아 휘몰아친 폭풍으로 성장했습니다. 고구려가 사라진 뒤에도 사마이가 남긴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만주의 북방 부족들은 당나라가 가져온 공백 속에서 다시 세력을 키웠고
당나라는 끊임없이 국경을 순찰하며 새로운 반란과 침입을 맞서야 했습니다. 고구려라는 강대한 방패가 사라지자 동북의 공간은 다시 혼란과 피해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마이의 선택은 제국들에게 잠시간의 승리를 주었을 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조이 시절 사마이가 내린 결정 하나가 수백 년을 건너뛰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군사 전략은 당대에는 완벽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완벽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동북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중원 왕조들은 끊임없이 국경 전쟁에 시달렸고 제국의 흥망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마이의 냉혹한 판단은 공손 가문을 지웠지만 모든 문제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잔혹함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손 가문이 사라지면서 고구려는 막을 자가 없는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성장은 중원 왕조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중원의 전쟁은 사마이가 시작한 하나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마이의 후손들은 그의 유산으로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 유산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진나라는 강력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혼란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선택이 조이의 북방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더라도 그 안정 뒤에는 결국 제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마이가 계산하지 못한 것은 바로 시간의 힘, 그리고 역사가 만들어내는 긴 사슬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 이후 당나라가 맞이한 새로운 시대는 안정과 번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여러 지역에서 독립운동과 저항을 일으키며 당나라의 지배에 끊임없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말갈과 북방 부족들의 출현도 당나라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고구려가 사라졌다고 해서 고구려의 영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땅 위에 남아 있었고 당나라는 그 그림자를 모두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강인한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유민들의 저항 속에서 살아 있었고 만주의 여러 부족들의 기억 속에서도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지역을 통제하려 해도 완전한 지배는 불가능했습니다. 사마이의 선택이 무너뜨린 것은 하나의 가문이었지만 그로 인해 다시 태어난 힘은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왕조와 장군들은 결국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지만 그들이 남긴 결정은 수백 년을 넘어 영향을 미칩니다. 사마이의 공손 가문 멸무는 그 순간만 보면 철저한 승리였지만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동북을 수백 년 동안 피로 물들인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제국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단고종이 고구려를 무너뜨린 뒤에도 당나라는 결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반란과 국경 전투가 이어졌고 제국의 재정과 병력은 계속 소모되었습니다. 고구려가 없어진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사마이의 선택이 만들어낸 후폭풍은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국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마이가 공손 가문을 잔혹하게 꺾어버렸던 삼국의 들판을 떠올려보면 그날 땅에 스며든 피가 마치 40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예고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그 순간이 동북 전체의 균형을 뒤흔드는 시작점이 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의 피비린내는 반복된 전쟁과 멸망을 통해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결국 제국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마이의 결정이 만들어낸 파장은 고구려의 흥망과 제국의 전쟁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한 시대의 전쟁 기술뿐 아니라 권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자신의 시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손 가문을 지웠지만 그 과정에서 동북의 균형이라는 거대한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의 완벽한 판단이 후대에는 최악의 악수가 되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고구려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용맹이나 지리적 이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압박에서 벗어나 수십 년 동안 성벽을 강화하고 군대를 재정비하며 전략을 갈고 닦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손 가문이 존재했다면 절대로 얻지 못했을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마이의 칼날이 그 시간을 선물했고 고구려는 그 시간을 잿빛 강철처럼 단단한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힘은 수나라와 당나라를 무너뜨릴 뻔한 폭풍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마이가 공손 가문을 몰락시킨 날 그는 역사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에는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조위의 안정과 자신의 가문, 그리고 미래의 진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계획의 반대편에서는 고구려라는 거대한 힘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의 승리는 새로운 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수나라의 참담한 패배는 그 그림자의 첫 징후였습니다. 수양제는 제국의 국력을 고구려 정벌에 쏟아부었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한왕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은 그 자체로 비극이었지만 진짜 비극은 그 멸망이 사마이의 오래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양제가 맞선 적은 단순한 고구려가 아니라 400년 동안 자라난 역사적 괴물이었습니다. 당태종의 패배 역시 그 그림자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전략가였고 전장을 이해하는 감각이 비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술과 용맹은 고구려의 축적된 국력과 지형, 그리고 사마이가 만든 구조적 공백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당태종이 고구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면 그것은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시대의 패배였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시대가 또 다른 시대와 충돌할 때 불가항력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마이가 공손 가문을 지우지 않았다면 고구려는 그렇게 강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나라가 무너질 일도 없었고 당태종도 패배의 상처를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공손 가문이 운명을 결정한 사마이의 판단에서 시작되었고 그는 자신이 만든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상처는 수백 년 동안 제국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도 사마이의 결정은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며 당나라를 흔들었고 북방 부족들은 고구려가 남긴 빈 터전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충돌했습니다. 당나라는 승리했지만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마이의 칼날이 만든 공백은 더 많은 피를 부르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조위와 자신의 가문을 위해 완벽한 판단을 내렸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왕조가 바뀌며 그의 결정은 더 큰 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제국을 세웠지만 그 제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그의 선택을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선택이 만든 비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아이러니이자 역사의 잔혹함이었습니다. 공손 가문 멸문은 결국 한 왕조의 승리가 아니라 한 지역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나비 효과였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였던 그의 결정은 고구려의 부흥, 수나라의 붕괴, 당태종의 패배, 그리고 단고종의 마지막 정복까지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사건이 얽히며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사마이의 선택은 그 물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역사 위를 떠돌던 이 거대한 파도는 결국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잦아들었지만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았습니다. 국경의 긴장, 왕조의 몰락, 수많은 전쟁과 희생은 모두 사마이가 남긴 그림자의 일부였습니다. 한 사람의 날카로운 판단이 수백 년 동안 시대를 흔드는 힘을 갖는다는 사실은 역사가 가진 가장 무섭고도 매혹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사마이가 공손 가문을 멸문시킨 날로부터 세월은 수백 년 흐르고 왕조들은 수없이 흥망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결정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요동에서 흘렀던 피비린내는 단지 한 가문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질 전쟁과 혼란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땅에 스며든 피는 역사의 강물 속에서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키며 제국들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고구려의 부흥과 저항, 수나라의 멸망, 당태종의 좌절, 그리고 단고종의 마지막 승리는 모두 사마이가 만든 도미노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선택은 역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자가 내린 한 번의 결정이 어떻게 시대를 통째로 바꾸는지 그의 이야기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만약 사마이가 공손 가문을 조금 덜 잔혹하게 다루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고구려는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수나라와 당나라 역시 동북의 전쟁에 그토록 고통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가정이 아닌 현실로 기록됩니다. 그의 냉혹한 결단은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은 제국들을 향해 끝없는 파도로 밀려갔습니다. 사마이는 당대 최고의 군사 전략가였지만 동시에 미래를 모두 예측하지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눈앞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는 완벽했지만 몇 세대 뒤 나타날 괴물 같은 문제까지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뛰어난 전략가가 만든 빈틈을 수백 년 뒤에야 드러냅니다. 사마이의 선택도 결국 그랬습니다. 사마이의 후손들이 세운 진나라는 강력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중원을 통일했지만 그의 가문에 남은 권력의 그림자는 결국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사마이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은 그의 가문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었지만 그 변화는 그의 가문에게도 날카로운 상처가 되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나라는 동북지방을 장악했다고 믿었지만 그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곳곳에서 저항했고 북방 부족들은 계속해서 당나라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고구려가 존재하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병력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사마이가 무너뜨린 공손 가문은 완충지대였고 그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혼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사마이의 결단은 단기적 승리와 장기적 혼란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반란을 진압하며 시대를 안정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그로 인해 비워진 공간은 고구려라는 거대한 힘을 길러내는 땅이 되었고 결국 수많은 왕조들이 고통을 겪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판단은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이 역사를 뒤흔든 비극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야기는 전쟁의 기술을 넘어 권력이라는 존재 자체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권력은 언제나 현재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현재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통과하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마이가 만든 승리는 그의 생애에서는 영광이었지만 역사의 눈으로 보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지닌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잔혹한 이면이었습니다. 사마이가 떠난 지 오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동북아시아의 역사 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공손 가문이 멸문으로 시작된 사건은 수백 년 동안 왕조와 민족, 전쟁과 평화를 움직였고 결국 한 시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 그의 삶과 선택을 통해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역사는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오늘의 판단이 내일 어떤 파장을 만들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 사마이의 이야기에는 승리의 영광과 함께 천년에 걸친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극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남깁니다. 권력의 판단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